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45일간의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한국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후 3시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김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낮 12시 반쯤 올보르 구치소를 나온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호송된 채 코펜하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을 한 정 씨는 어둡지 않은 표정에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앞쪽 출입구 대신 뒷문으로 내린 정 씨는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공항 보안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3개월 된 아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신병은 잠시 뒤 국내 송환을 위해 덴마크에 와 있던 우리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 경찰은 정 씨를 계속 감시하고 이동 경로도 수시로 바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씨는 중간 경유지인 암스테르담행 비행기 안에서도 좌우 검찰 관계자들의 틈에서 맨 뒤쪽에 좌석이 배정돼 주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피곤한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정 씨는 우리 검찰 관계자들의 호송 속에 국적기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45일간의 덴마크 도피 생활도 함께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정 씨는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삼성전자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비공개로 추가 반입됐다는 보고를 뒤늦게 받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에 공식 보고도 없었다며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2기 이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추가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이었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기자 질문에는 관련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추정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에게 사드 배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는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또 현재 초기 요격 기능만 보유한 사드의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도 한국 정부와 협의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인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10조 원 편성 등 이 현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늘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인준 불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불참을 포함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방안을 결정합니다. 궤변 수준의 무원칙하고도 자의적 인사 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여당은 마지막까지 설득할 예정입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 동의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총리 인준에 협조할 다른 야당도 다른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인사에서 다를 것이 없다. 총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0조 원 일자리 추경과 개혁 입법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한 비가 내리면서 주말까지 점차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포항 운하가 개통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수질은 크게 개선되고 또 지금까지 55만여 명이 유람선을 탈 정도로 관광지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하 주변 땅 매각이 부진하고 또 대단지 주택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운하가 개통된 뒤 가장 큰 변화는 수질 개선입니다. 악취풍기 든 곳에 물고기가 올라오고 수달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운하 바닥에 쌓인 퇴적물 5만 2천 세제곱미터를 오는 2019년까지 준설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도 운하로 유입되는 두 군데 복개 하천 퇴적물을 연차적으로 걷어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올 6월부터 칠성천을 준설하고 점차적으로 양천까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6척의 유람선이 다니면서 관광 명소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간 16만에서 19만여 명이 찾아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이 5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일에 3,400여 명, 주말에 1,200여 명이 유람선을 탑니다. 하지만 주변 개발은 미흡합니다. 운하 주변 상업용지 28필지 3만 3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3년간 팔린 땅은 3필지 1,000여 제곱미터 뿐입니다. 지난 2015년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을 쉽게 하도록 했으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7개 큰 블럭 단위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진하자 필지별로 분양하기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매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6월 중에 가격도 재검토해서 새롭게 다시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하 주변 49만 제곱미터를 대단지로 재개발하려고 지난 2009년부터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어둔 포항시는 사업자가 없어 이를 해제하고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포항 운하가 막힌 물길을 뚫어 수질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낙후된 주변 상권과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는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415만 필지의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지가 상승률은 평균 8%로 나타난 가운데 예천군이 1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영덕군과 영천시가 14%였으며 경주시가 3.5%로 가장 낮게 인상됐습니다.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4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관할 시군 구청 홈페이지와 읍면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하면 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7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93.3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뒤 6개월 동안 기준치 100을 밑돌다 이달 처음 100을 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100을 웃돌면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북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69%로 나타나 모내기 등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5,460여 곳의 저수율이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낮고 평년보다는 4.8%포인트가량 낮지만 현재 모내기가 68%가량 완료돼 충남 경기 지역처럼 가뭄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리시설이 취약한 곳은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 전복과 쭈꾸미, 오징어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은 여름철 보양식인 전복과 민물장어, 낙지, 문어를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